해봅시다. (170번은) 적은가요? 서술형이죠. 170번 틀린 사람 서술형 170번 따로 해줄게. 이거 서술형은 애들 안 풀어도 된다고. 기출 문제 아니어서 따로 설명해줄게. 애들이 안 풀었거든. 자, 그 다음에 175번 175번 자, F 4분의 1 마이너스 x는 0 이하의 애가 마이너스 7하고 푸더라. 이렇게 fx 나오겠네. 자, 일단 부등식 센스 있게 풀려면 요 생각 꼭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세요. 부등식의 해가 해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해의 기준은 그거 방정식 해랑 똑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부등식으로 해가 이렇게 나오면 방정식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x가 0의 방정식이 마칠이랑 9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항으로 FE가 0이고 F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a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그때 F3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집어넣으면 5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 a의 범위만 따지면 문제 끝나겠네요. 75번은 1대급 중에 되게 쉬운 편인데 그래서 마무리 ax제곱 빼기 2x 더하기 3분의 13 빼기 4a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판별식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지우야 이거 진짜 잘해주고 야야야 조심해.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2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0인 걸 안 봐도 되는데 이거 제발 조심하세요. 시험에 이번에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거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오고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새끼 항상 성립할 조건 있죠.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너네 이렇게 풀어가지고 틀려올 거야.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것만 답 써가지고 틀려올 건데 꼭 찾다.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게? 그렇지.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보다 큰 요 상황 꼭 생각해 주셔야 돼. 이거 빠뜨리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도 a가 0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해 주시면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구나. 그래서 0인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해주면 판별식 1 빼기 3분의 13 a 더하기 4a의 제곱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3 곱하면 12a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서 3, 4, 3,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5a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다. 어려워. 딴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은데 I 1등급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175번은 되게 쉬운 편이니까 꼭 그냥 편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유진아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아 진짜? 빠르진 않았어? 지우야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지우야 부탁할게. 부등식의 해 주어지면 방정식의 해라고 푸는 것이 쉬워. 그리고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 이거 너네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얘를 t라고 치환해가지고 ft는 0의 근이 뭐 어쩌고 저쩌고다 t가 얼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방정식의 근의 개념은 식의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7과 9를 바로 집어넣어서 f라는 함수의 함수값 두 개를 찾아. 그러면 이제 문자 하나로 식 세울 수 있으니까 식 세우고 나머지 문자의 범위는 절대 부등식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을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수연아 이거 뭐다? 자, 그 다음에 170 없나? 1등급 질문을 안 했대. 이 새끼들 1등급 큰 새끼들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나중에 또 따로 겁나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면서 나 진짜 어제 월등반 애들도 1등급 10문제 넘게 해준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은 어떡해요? 이렇게 이때 있는 것만 해? 괜찮아? 네, 180번 알았어. 해야지. 180번 180번 봅시다. 그리고 머릿속에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좀 가지고 있어주세요. 부등식 킬러 문제들은 싹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자, 180번 보시면 k x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 x 빼기 5는 0이 한근은 1하고 2 사이, 한근은 마이라고 0 사이에 있다. 자, 방정식의 근은 함수를 그렸을 때의 x절편입니다. 그러면 x절편 하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고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민선아? x절편이 이렇게 두 개를 정해놓으면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 두 분이 요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바보. 볼 건 보면서 가야지. y절편이 뭐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지. 요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인 거야. 끝이야 그냥.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내려가면서 근이 생기겠지. 음수면 요 사이에 x절편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양수다. 두 번째 1 이전에 올라가 버리면 근이 0하고 1 사이일 거야. 그래서 1에서는 여전히 음수여야 하고 세 번째 2에서는 0보다 커져야 한다. 문제 끝. 이것만 푸시면 돼요. 이게 다야. 어려운데 180번 이번에 맞췄어? 왜? 이거 나 어느 부분 어려운데 계산이 안 써. 마무리. 자, 계산할게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하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하나 마지막으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9 0보다 커야 된다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3, 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보다 작고 3보다 커야 된다 얘 보고 바꾸면 이렇게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얘도 보고 바꾸면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해공식 써야 되겠다. 자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18 34 이렇게 그래서 얘네 공통범위 먼저 찾을게요. 얘가 공통범위고 얘가 공통범위네요. 마사보다 작다, 3보다 크다, 동시에 마일보다 작아야 한다, 2보다 커야 된다. 둘 다 만족시키는 건 요 새끼. 그럼 얘랑 얘의 공통범위 해봅시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4보다 k가 크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분의 루트 34보다 작고 그럼 요 새끼가 5하고 6 사이입니다. 5점 얼마 얼마 그럼 2점 얼마 얼마니까 0점 얼마 얼마 되겠네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되니까 얘랑은 겹치는 게 없겠죠. 여기만 보면 돼요. 얘랑 겹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얘의 위치가 0점 얼마 얼마라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점 얼마 얼마가 되네요. 여기 있겠죠. 따라서 답은 요거랑 요거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면 되겠죠. 근데 다 왜 그렇게 생겼냐? 맞아. 기출이야. 아, 이게 기출이 아니에요? 아,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 뭐야? 틀렸는데 기사? 근해 공식 잘못 썼어? A분의 짝수 공식이네. 2 뿔만 4 22 이렇게 그러면 얘가 4점 얼마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인 건 여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면 3점 얼마 얼마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요렇게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1번 야, 설명 들으면 이거 바로바로 필러 문제는 무조건 1등급 문제는 설명 들으면 제일 좋은 건 뭐 쉬는 시간에 푸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친구들보다 질문이 적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저거 다른 거 질문 설명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좋고 이제 연우처럼 질문이 많으면 연우는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새끼야 정리할 시간 줬을 때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해가 됐다 싶으면 꼭 좀 바로바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혼자서 풀지. 지금 저기 1등급이 어려운 게 맞아요. 오늘 1등급이 어려운 게 맞는데 요 정도 해야 편하게 중경일시 이상은 가. 자, 요거 쉽게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이 차분등식을 풀면 근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와 2분의 3a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서연아 누가 커? 누가 작고? 뭐라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누가 베타고 누가 알파인지를 모르겠지.
그러면 케이스를 보통 나눌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 안 나누고 한 방에 풀면 훨씬 더 쉬워. 차이는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이해돼? 케이스 분류 안 해도 괜찮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겠을 때 그냥 절대값 쳐. 어차피 절대값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얘랑 얘가 자연수만큼 차이 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3개 있으려면 그 자연수의 차이가 얼마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1, 2, 3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형서야, 얘 3개만 딱 들어가려면 베타랑 알파의 차이가 얼마면 되겠어? 안 듣고 있어. 알파부터 알파 이상 베타 이하를 풀었을 때 이 안에 정수가 딱 3개만 들어간대. 그 정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정수 한 거나 3개를 잡은 거야, 편하게.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면 이 3개만 딱 포함하겠니? 2면 포함하겠지. 끝일까? 2만 될까? 생각해봐. 2만 될까? 2 말고 다른 새끼도 될까? 뭐도 될까? 예원아 뭐도 될까? 3이어도 되겠지. 아,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때 했었어요. 예를 든 거야. 0.1, 3.1도 괜찮고 0.5, 3.5도 괜찮고 저렇게 3개 포함되려면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는 거지. 대신 언제 2여야 되고 언제 3이어야 될지 생각해. 2가 된다는 건 양 끝이 모두 정수일 때 2가 되는 거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3이 되는 건 뭐냐면 양 끝이 정수가 아닐 때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부등식을 푸는데 지는 시간아? 자, 이거 이거 어떤 구간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그냥 딱 1, 2, 3에서 1, 3 이어도 되고 아니면 0.1, 3.1, 0.2, 3.2 즉 3 차이 나는 상황도 양 끝이 정수가 아니면 가능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시면 마무리. 자, 양변에 2 곱할게. 그리고 나서 절대값 벗기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a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인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방정식을 4개를 풀어가지고 양 끝이 정수가 되게 해주는 a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새끼 근의 공식으로 나올 텐데 그걸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정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 루트로 나올 건데 저기 2분의 3 곱하면 정수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제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즉 정수 되려면 A가 무슨 수여야 될까? 서준아? 응? 짝수면 돼요. 짝수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는 짝수근 있죠? 얼마? 4라는 짝수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만족시키는 건 4가 됩니다. 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 0이거나 플러스 6이 0이거나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서의 근은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의 근은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짝수면 양끝이 정수된다며? 그럼 홀수여야 양끝이 정수가 안 돼서 밑에서 구해지는 근은 y과 3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예진아 다시 정리. 이거 혼자서 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혼자서 푼 사람? 이건 혼자서 풀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비슷한 문제도 너네가 잘 본 적이 없어서 이 문제만 킬러라서 딱 하나만 30번 맞아요? 모의고사 30번 문제들은 보통 혼자 모의고사 30번 문제들은 혼자서 푸는 고딩들이 전국에 몇 명이 안 돼요. 전국에 몇 프로가 안 되는데 거의 뭐한 1% 내외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처음 혼자서 봤을 때 풀기는 너무 어렵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내신 대비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지훈아 요 정도의 난이도에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고이고3 돼가지고 30번 중에서 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해볼만 하다 싶으면 덤비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96 맞아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 부등식을 풀래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2분의 3a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건지, 아니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인지 2분의 3a인지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해 볼까 했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둘이 빼면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즉 두 근의 차가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쌤은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고 두 근의 차이는 절대값이에요. 차이가 자연수라고 그냥 바로 잡은 거야. 케이스 분류하기 싫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요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간데 1, 2, 3 3개 들어가면 1, 3이면 2 차이 나면 되겠네 라는 생각 하나랑, 1, 2, 3 3개 들어가는데 얘 2 말고요 3이어도 앞으로 0.5 뒤로 0.5 이렇게 가도 1, 2, 3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인 경우와 3인 경우가 있겠고, 대신 2가 되려면 양끝이 정수가 돼야 되고 3이 되려면 양끝이 정수가 아니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즉 정수라는 얘기는 이 새끼가 정수이려면 A가 짝수, 얘도 짝수, 그 다음에 정수 안 되는 건 홀수나 루트 이런 숫자들. 그래서 얘 버리고 풀마, 절대값 버리고 풀마 붙이고 절대값 버리고 풀마 붙여서 4개의 부등식을 찾은 후에 여기서 짝수근 나오는 거 4밖에 없고요, 여기서 짝수근 아닌 게 나오는 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리 잘 하세요. 이거 내신에 나오면 전교에 5명 못 풀어요. 이거 올림푸스에 없을 거거든요. 이 문제는 뭐 올림푸스에 없죠. 그래서 이거 내신에 나오면 거의 그나마 올림푸스 1등급에 있으면 애들이 외워가지고 맞추는데, 자이 1등급에 있는데 나오면 그러면 훨씬 더 오답률이 높으니까, 고1이나 고3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야 현수야, 이거 2021년 이후 아니라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배제고도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못 풀 거거든요. 이거 나오면 애들 잘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는 애들이. 그래서 꼭 좀 다음번에 나오면, 이거 근데 9주입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 9주입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그리고 너네 이미 이거 한 번 봤을 건데 처음 보나? 방학 때 한 번 봤을 것 같은데. 자, 183번 183번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요거를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쉬운 거 먼저 합시다. 4, 5, 6 먼저 할게요. 183번이 제일 어렵고 184번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5번, 6번 먼저 할게요. 185, 6은 되게 쉬워요. 자, 185번. 자, 3분의 절대값 fx 빼기 fx, 요게 m x-2 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 AP 시험에서 이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봤죠? 마지막 문제. 점수 x가 10개 됐으면 좋겠다. m 값의 범위를 찾아라. 대신 fx는 누구냐면, fx는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식으로 바로 여기에다가 얘네 둘을 집어넣어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고2고3 때까지 계속 함수의 대칭이동 및 확대 축소는 수능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준킬러 이상 문제를 푸는 기본 개념이라서
지금부터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세요. 식으로 푸는 게 편하다고 식만 고집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니까. 자, 일단 지훈아, 얘를 처음 보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인수분해? 방정식. 아이, 인수분해를 절대값 있는데 어떻게 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절대값 없이 바꿔주고 시작합시다. 자, fx가 0 이상이면 마이너스 3분의 2fx와 mx-2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fx와 mx-2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우니까 식을 세우지 않고, 저 식을 선생님은 직접 세우지 않고 요렇게 fx 그래프를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fx 그래프와 마이너스 3분의 4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요거를 너네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fx는 y의 부호를 바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다는 거 추론할 수 있을까 없을까? x축 대칭 시킨 거다. 마이너스 fx는 그냥 x축 대칭 시키면 돼요. 그래서 비교 잘 하셔야 돼요. fx 대 f-x와 fx 대 마이너스 fx가 무슨 관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fx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이게 지금 무슨 관계를 갖는지 정도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돼요. 얘는 무슨 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얘는 무슨 축 대칭이고 x축 대칭이고, 얘는 무슨 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이고. 요 정도는 그냥 바로 보셔야 됩니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절대값까지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함수의 해석.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겠고, 그러면 원래 fx가 양수였던 이 부분은 누구를 그리라고 했냐면, fx가 양수였던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2 fx를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라는 거야. 그럼 찬진아, 3분의 1을 곱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 맞아요.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네 대수 그 함수의 확대 축소가 사인 그래프에서 제일 쉬운데, 혹시 너네 사인 x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니? 그리고 이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니? 이렇게 2분의 1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던 거 혹시 기억나? 이렇게 함수를 실수배해준다는 건, 예를 들어 수진아 3에서 마일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일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fx가 3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면 이제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값이 크기가 더 작아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더 x축에 붙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연우야 3분의 4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fx인데,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3분의 4를 곱하면 커지겠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요게 바로 이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걸 gx라고 할게요. 왼쪽 그래프가 연두색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소 비교합시다.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m의 범위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라고도 심지어 줬어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gx 그래프, 연두색 그래프가 mx-2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x가 위쪽에 있게 해주는 정수 x가 딱 10개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10개만.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
10개려면 예진아 여기 얼마? 마지막 정수값 얼마? 2부터 어디까지야 10개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해서 10 나와야 돼. 이, 1, 0,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칠. 마칠. 이해돼? 바로 안 되면 세, 이 새끼야. 이거 거꾸로 10개 세면 되지. 그럼 마칠은 들어가야 되는데, 마팔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AP 수업 아직 안 들었지. 무슨 목요일 수업은 아직 시작 안 했지. 이번 주부터지. AP 시험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 맞춰라. 이거 변형한 뭐 대부분 학교들이 다 기출 변형해가지고 시험에 내니까. 자, 요 문제는 진짜 유명한 문제입니다. 185번 진짜 중요해요. 185번은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식으로 안 풀고 마이너스 3분의 2 fx랑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fx를 통해 그래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야. 그게 중요해. 마이너스 fx다 x축 대칭시켜라. 함수의 3분의 4배를 해라. 값을 키워달라. 3분의 2배를 해달라. 값을 줄여달라. 이렇게 크기를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연두색 그래프가 그냥 편하게 나오셔야 너네가 수능 보면 한 96, 6 정도 이 연두색 그래프 정도는 편하게 나올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고2, 고3 때도 편하게 내신 1등급 정도는 편하게 나올 거예요. 이 연두색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직접 이건 진짜 중요해요. 부호 바꾸기, 실수 곱하기. 선진아 이거 연두색 그래프 그리는 거 안 어렵지? 충분히 혼자 하겠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등식은 당연히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연두색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 하늘색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을지 추론하시면 되는데 2,0 지나간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그래프다.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연두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부등식의 정확한 고등학교 때 요구하는 부등식의 뜻은 이겁니다. 요 함수의 함수값 y 값이 요 함수의 y값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x가 무엇이어야 됩니까가 부등식의 정확한 뜻이에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이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부등식은 다 함수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아, 박지훈, 너씨 이발 망한다. 정신 차려. 숙제도 안 해오고 졸고.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그린 후에 얘가 위에 있는 x좌표가 딱 10개만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거나 같은 거 2부터 위에 있거나 같겠구나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네. 그래서 10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7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해주시면 자연수의 개수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총 10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7은 얘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8은 얘 밑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7, 얼마냐면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7,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49 빼기 14 빼기 8 해가지고 얼마냐면 22, 27이 되는데 거기에 뭘 곱할 거냐면 fx가 0 이상일 때니까 이 그래프의 이름은 얘였습니다. 그래서 27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이름은 얘도 여전히 똑같은 그래프죠. 마이너스 8, 8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16 빼기 8 24 해서 40인가요? 40 나오는데 그거에 3분의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울기는 얘 지나갈 때보다는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자, 2,0과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9분의 18이니까 2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3분의 80 이렇게 되니까 3분의 8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2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학교 시험에는 양쪽 다 구하라고 하는 게 국룰이에요. 지금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냥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면 최대 최소 전부 다 범위 자체를 완벽하게 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 186번은 저기 우리 F에서 엄청 많이 했던 문제들 중에서도 좀 쉬운 편이라서 자, 186번. 자, fx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형수야, 무슨 뜻? fx는 x축과 0,0에서만 만난다. 무슨 뜻? 0이 진짜 0,0 원점이 꼭지점이다. 아래로 블록할까 위로 블록할까? 아래로 블록할까 위로 블록할까? 아래로 블록 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잡아볼게. 대신 나중에 조건에 의해서 아래로 블록하지 않고 위로 블록할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더하기 gx는 0. 해가 x는 2 이상이래.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fx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ax제곱. 그러면 얘 x가 2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gx는 ax제곱은 꺼지라고 하고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고 x 빼기 이렇게 되는 거 보일까요? x가 2 이상이다. 아, 요 식은 x 마이너스 2 요거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꼭 x 마이너스 2일 필요는 없고 2x 빼기 4로 나와도 되고 3x 빼기 6으로 나와도 해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얘 fx 더하기 gx가 bx 마이너스 2여야겠구나. 근데 fx가 ax 제곱이니까 gx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대신 b는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gx도 이렇게 찾읍시다. gx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fx 마이너스 gx가 f1 마이너스 g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항상 성립한데 천천히 이게 무슨 뜻이냐? x 마이너스 x x 빼기 1이 뭐라고? 인수라고? fx 빼기 g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고? 아닌데? fx 빼기 gx가 몇 함수예요? 2차 함수지.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제곱차는 시간상이고 양수고. 두 번째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fx야. 이게 f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a가 뭐라는 소리예요? 최소값을 갖는 x좌표라는 뜻이죠. 여기가 a, fa라는 뜻이죠. 따라서 y는 fa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fx가 fa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혹은 그냥 함수값 입장에서 이 모든 함수값들 중에서 이게 제일 작다. 즉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fa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fx 빼기 gx가
이거에서 이거 뺄게요.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건데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무엇이다? 1이고 최고 이거 아래로 볼록하다. a가 양수다. 그러니까 저 연두색 그래프가 맞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요 축 서준아 축 x는 얼마? 4a 그렇지. 야 완전 대우식으로 바꾸지 말고 바로 축이 4a분의 b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 진짜 나와? 지우야 여기서 축 마이너스 플러스 4a분의 b인 거 바로 보여? 유진이도 보여? 지성이는 y에 비해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4a구나 이렇게 b가 4a구나 그리고 축이 어디라고요? 축이 1이라고요 여기가 축이라고 그럼 마지막 조건 fx-k 곱하기 지훈아 gx-k는 0 이거의 근은 무엇입니까? 누가 근이에요 이거? 뭐가 근이에요? fx가 k와 만나는 x좌표가 근이고 또는 gx가 y는 k와 만나는 x좌표가 근입니다. 그쵸? 그 근이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없는 게 정수가 몇 개 있대요? 5개 있대요. 그럼 지훈아 어떤 정수부터 없나요? 이 연두색이랑 만나지 않는 첫 번째 정수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도 위로 볼록한 이 함수도 얘랑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언제까지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가요? 마이너스 5까지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랑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겠네요. 따라서 요 새끼의 꼭지점의 y좌표가 요 새끼 꼭지점 y좌표 찾으면 그 새끼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5는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4ax 빼기 8a y에 b 쓰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2네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서 a 값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22랑 G22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F22 더하기 G22예요. 자 아까 fx 더하기 gx가 이건 거 찾아놨죠? 여기다가 22 집어넣으면 20b가 돼요. 근데 b가 4a니까 80a가 되겠네요. 요 새끼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3일 때 답은 120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야 저거 84번 5번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85번 올림포스 나왔으니까 보성이랑 저기 애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근데 85번 6번은 이게 베이스가 좀 적어도 충분히 해볼만 한데 1등급 중에서 해볼만 한데 근데 되게 중요한데 4, 5번은 어렵고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서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 83, 4번 3, 4번은 못해도 이해가 안 돼서 좀 쳐줘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 85번, 6번은 웬만하면 이해될 텐데 그리고 이거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85번, 6번이 그 킬러로 나오는 되게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고위고3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연우야 0,0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0,0이겠구나 라는 생각 하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꼭지점이 0,0 그러면 문자 하나로 그냥 식을 세울 수 있어. fx는 이거라고. 문자 하나나 두 개로 식 세우는 거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 더하기 gx가 풀면은 x가 2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 넘기면 x-2가 0 이상이라는 식이 되는데 요 새끼가 대신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 그래서 fx 더하기 gx가 bx-2면 요 새끼가 ax 제곱이니까 gx는 넘겨서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bx-2 이렇게 될 거라고. 요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표현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앞으로 고3 때까지 진짜 10번 20번 볼 건데 미적분 2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미적분 1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대수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공수 2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요 표현은 그냥 엄청 그냥 맨날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뭘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을 갖는데요, 1에서 최소값 갖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거 뭘 집어넣었을 때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요. 1이 제일 작대요.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둘이 빼가지고 2차 함수 찾아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고 잡아주시면 b와 a의 관계를 알 수 있어서 b는 커지라고 하고 a로만식을 이렇게 둘 다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 서진아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떤 방정식을 풀래요?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는 0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fx는 k라는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인 거고잉. 여기도 y는 gx라는 함수랑 y는 k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근인 거라고. 따라서 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만나는 선이 총 5개일 때 0부터는 무조건 만나요, 위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일부터 안 만나니까 마오까지 안 만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럼 마6이랑은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5 미만 해가지고 문제를 끝내주시면 된다고. 요 정도는 이건 진짜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이 85, 86은 진짜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정리 잘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83, 84는 저기 83은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울 텐데 식을 최대한 적게 쓰려고 개념이 이렇게 되게 어리지. 지훈아 84번은 올림포스에 나와 있어요. 올림포스의 등급에. 올림포스 다 풀었어요? 정준 올림포스 다 풀었어요? 그럼 84번 풀 수 있겠네. 이거 설명해 볼래요? 84번 I 184번 이거 포인트가 뭐의 문제였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다 얘는 어떤 문제라는 걸 완벽하게 좀 구조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번에 보인 거 180 마지막 문제 풀 때 선생님반에 두 명은 그냥 보자마자 문제 안 바뀌었네 하고 A, B, 알파, 베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 써가지고 10초, 20초 만에 풀고 넘어갔다는데, 근데 둘 다 1등급인데 걔네. 그 작업을 제일 먼저 내신을 잘 보려면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그냥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에 나오는 모의고사 30분 문제들은 그냥 다 어떻게 푸는지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신이 안 나와요. 그냥 풀 줄 안다는 느낌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풀 줄 안다는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고, 찬진아 이거 지금 설명 듣고 완벽히 이해해서 저거 올림포스 풀 때 좀 편하게 좀 푸세요. 자 보시면 시가 안 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둘중 하나의 중심이 있었다. 그렇지.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여야 됩니다. 이 문제. 그렇게 기억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여야 돼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여야 돼요. 이유는 자, 둘 다 2차식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근이 너네가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라는 걸 알죠?
요렇게. 그러면 현서야 둘 다 이거면 요렇게 나올 테니까 답은 누구랑 누구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둘 다 이거면 답은 똑같이 누구랑 누구 사이가 아닌 누구 바깥쪽 해서 양쪽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하나는 요런데 하나는 요렇게 나오면 얘도 누구랑 누구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가 답이면 걔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든 요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무조건 답은 누구랑 누구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랑 얘 같은 거 확인해 보면서 아, 둘 다 2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x가 마이너스 p보다 작다라는 애가 나오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셔야 돼요. x는 p보다 작다라고 나오려면 그러면 뭐면 안 된다? 2차식이면 안 된다. 둘 다 2차식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하나만 2차식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생각. 소준아, 그 다음.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데 1차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2차도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게 정해져. 요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해가 나오려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죠? 1차는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2차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나와야만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보자마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오케이, 첫 번째 1번 하나 1차 하나 2차, 두 번째 2번 1차 x가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2차 x가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럴 때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첫 번째, 위에가 1차이려면 a가 0일 때. 두 번째, 아래가 1차이려면 a 플러스 b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만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요거.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지훈아, 위의 경우야 아래 경우야? 위의 경우야 아래 경우야? 아래지. a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바로 집어넣어. 둘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x는 1보다 작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서 x는 마이보다 작고 1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는 이거랑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이게 된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다. 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꼭 양수여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b가 꼭 양수여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일단 a가 0일 때 먼저 볼게요. 자, a가 0이면 위는 bx 더하기 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는 a가 0이면 bx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 x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얘가 큰 작작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 작다라고 나오려면 b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양수. 얘 큰 작작으로 나오려면 b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음수. 그러면 얘는 양수여야 되고 얘는 음수여야 만족하니까 a가 0일 때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래가 0일 때만 해가 존재해요. 다음과 같이. 음수야 뭐 해서요. 아 1등급 다 풀었어. 아 1등급 다 안 풀었어? 그래. 풀고 따로 질문하자. 1등급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만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일단 서진아, 부인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려면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는 쌤처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100등 안에 들어가.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고인고 내신의 시작은 올림푸스에 있는 부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냥 완벽하고 편안하게 그냥 기계처럼 풀 수 있는 게 이제 100등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지컬인데 진짜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요거 올림푸스에서 풀 때 요렇게 반드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요 상황은 해봤더니 1차, 2차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 새끼가 무조건 1차여야 되고 요 새끼가 2차여야 되는 상황에서만, 얘가 0이면 안 되고 요 새끼가 2차여야 되고 얘가 1차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요렇게. 찬진아, 저기 고성도도 똑같아. 찬진보다 수학 못해. 1등 못하는 애들 지금 3명 있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저기 3명 중에서 너랑 비슷한 애들이 둘이고, 하나는 너보다 완전 못해. 82점 맞으면 너보다 완전 못해. 근데 그거는 내가 스카 데려가가지고 맨날 애들이 하는 소리, 올림푸스 쌍놈 새끼, 올림푸스 6번 풀었어요. 나 다 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풀어봐. 그 문제 있잖아. 요 연건만 칠해서 만든 요 문제가 제일 걸렸잖아. 요 문제.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럼 또 못 푼다고. 계산이 또 막혔어요 선생님. 이지랄 따로. 그래서 막 그거 계속 갈고 계속 시키고. 그래서 내신이 뭐 그냥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들 정도는 고성고 시험지에서 올림푸스 변형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쑥 다 풀리면 이제 그 나머지가 계산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 복잡하니까 30번 문제들은. 그래서 요것도 기말고사 보려면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서준이 잘하네. 서준이처럼 되면 돼. 이 문제 보자마자 1차, 2차예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부교재에 실려 있으면, 학교 프린터 덕수 프린트에 만약에 실려 있으면, 영파 프린트에 이게 실려 있으면, 그 다음 상황까지 영동일보도 학교 부교재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바로 시작할 때, 오케이? 얘가 0이면 안 되고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2차여야 되고 A는 음수여야 해. 큰 작작으로 나와야 되니까 A는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요 새끼. 여기서 B는 그러려면 여기서 B는 얘는 상관없네. 얘가 0이 돼야 되므로 A가 음수면 B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까지 요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디귿은 그냥 거전데, 니은 보시면 요 상황은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게 0이어야 되겠네. 이게 0이어야 되고 요 새끼가 큰 작작이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럼 얘가 0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크다는 소리겠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때는 어떻다?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때는 어떻다?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즉 B가 0보다 크다. 참. 그 다음에 디귿 거짓말. A가 Y보다 작아야 된대. 꺼져. A가 0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거 지금 확인해놨지. 그래서 Y보다 작을 때 아니야.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렇게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84번은 오늘가 초집중해서 들어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만한 내용이라서